성역 없이 정치를 꿰뚫어 보는 시간, 월요일 모두 까기로 함께 하는데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 우리 정말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고요.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금방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하고 좀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강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네. 도이치모터스 1심 이제 판결 이후에 그런 얘기가 강하게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의당이 이미 방향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예. 정의당이 지난 총선 때 굉장히 어렵고 지방선거도 어렵게 된 게 이제 민주당 이중대 역할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선은 국민들께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네. 이거 무죄로 나와서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다 까자. 그래서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네. 그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의 네. 그 담보 관련 네. 관련 문제 이런 거 다 까보자라는 게 국민의 여론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선 순서가 우선 특검 순서가 지금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먼저 그거부터 해야 된다.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재명 대표한테도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번에 곽상도 의원 50억 무죄가 굉장히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네. 저는 50억 클럽 특검하면은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이제 다 한번 까면은 실질적인 정치의 빅뱅 상황이 올 수가 있다. 빅뱅이 될 수 있다. 올 수 있다고. 특검 지금 얘기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가 이렇게 대통령실도 그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실이 말을 뱉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50억 클럽에 대한 부분. 네. 권순일 대법관이나 박영수 핵심은 권순일 대법관이나 박영수 특검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연관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러한 특검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민주당도 전략적 수정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조정훈 의원은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그거 다 같이 좀 하겠다 이렇게 그거야 하는데 민주당의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퇴할 상황이 아니죠. 아하. 끝까지 지고 있어야지. 아하.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퇴 관련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은 도대체 대장동의 50억 클럽이라는 게 일반 서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상상을 못하는 부분이고 그 자체가 무죄가 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민들은 더 궁금하다. 그럼 50억 클럽에 등장했던 5, 6명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한번 특검해보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대통령실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 그랬으니까 이제 민주당도 전략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럼 50억 클럽 대장동 사건으로 특검을 한정해서 나가면 탁탁탁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의당 국민들의 분노를 덮을 수가 없다. 저는 그래 봐서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여러 가지 사법 방탄에 대한 부분들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당당하다면은.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비 경선 이제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계가 전원됐고요. 대통령 측이라고 알려진 분들이 조금 떨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대통령 팔았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망신당한 거고. 팔았다고 보시는군요. 지금 볼 때는 그분들 인지도도 별로 없잖아요.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요즘 국회의원이 누군지 장관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대통령 옆에 후보 시절에 좀 있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이러한 결과는 윤심 특히 윤핵관들에 대한 경고 또 당무 개입에 대한 당심의 반발 또 지지층 소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반발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선 발표를 이제 숫자는 발표 안 한 것은 대부분 그래 하지 않습니까? 단지 이 경고음을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이나 김기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제대로 들어야 된다. 국민들은 이번 경선에서의 진흙탕 싸움에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발 심리들이 혹은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 심리들이 나온 거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른바 이준석계 뭐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 후보들 약진하게 된 게 그런 게 또 계기가 된 건가요? 예선에서만 약진합니다. 그렇습니까? 최고위원 한 사람 정도 되겠죠. 아, 당대표도 어렵고 그 세 명의 당대표는 뭐 애시당초 힘든 상황이고 제가 지난번에 천하람 후보가 예. 본인 스스로가 이준석 전 대표와 연기 없이 나왔으면 아마 더 돌풍이 나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 되면은 국민의힘의 반윤에 대한 소위 당무 개입에 대한 반발 세력들이 전폭적으로 천하람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뭐 본인들로 봐서는 뭐 인지도도 낮고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도 얻었으면 좋겠지만은 결선 투표까지 가겠다 생각했으면은 그것은 미스 계획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지만 언제부턴가 천하람 후보가 좀 이준석 전 대표하고 선을 긋는 모양새이긴 하거든요. 차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뭐 둘이 만나가지고 밀실에서 하는 건 예. 모르겠는데 예. 그거 자꾸 나오는 순간에 아 이거 예선용이다 아하. 이래 보는 거고 결선 투표용은 아니다 이래 보는 거죠. 자, 지금 또 국민의힘 좀 전당대회에서 논란이 되는 게 김기현 후보가 또 논란을 좀 야기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진 때문에 참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또 탄핵 얘기를 해버렸어요. 김기현 후보 실언입니다. 예. 만약에 이 김기현 후보 말을 안철수 후보가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 났을 것 같은데.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뿐만 아니고 대통령실 또 나서서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불공정이라는 얘기예요. 네. 김기현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괜찮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을 국민들이 모르느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알레지 반응을 일으키지만 두 사람 다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네. 뭐 안철수 후보는 아시다시피 민주당 문재인 그 당시 대표가 나오기 전에 벌써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고 네. 김기현 후보도 울산시장 때 똑같은 입장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자유롭지 못하다. 단지 김기현 후보 입에서 대통령 탄핵 1년도 안 된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시간 방지다. 시간 한마디로. 방치다. 왜 했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건데. 뭐 안철수 후보 되면은 우리 당이 위험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국정 운영에 영향이 있고 위험하다 이런 걸 얘기했지만은 탄핵이란 얘기가 여권 소위 보수층에서는 알레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못 건드렸다 김기현 후보가 지난번 뭐 지인 관련해서 사진 공개보다 더 이 문제는 김기현 후보한테 영향을 미칠 거다. 왜냐하면은 1년 안 된 대통령에 대해서 뭐 탄핵 얘기를 하고 뭐 탈당 얘기를 하고 지금 김기현 후보 측에 뭐 심평 변호사도 그렇고 지난번 탈당 얘기했었죠. 뭐 말들이 그냥 자기들의 당선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네. 안철수 후보한테 대통령 끌어들이지 마라. 이 문제는 김기현 후보한테 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고 이만큼 대통령 발의했으면 이제 너의 힘으로 좀 해라. 그런데 대통령실도 답답할 거예요. 그래 하려니까 위험하고 네. 또 안 하려니까 또 뭐 입장 곤란하고 이런데 이제 대통령실 개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번에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폭락했잖아요. 저 사진 공개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씩 주춤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이 폭락했고 대구 경북에서요. 긍정 45% 부정 45%예요. 그러면은 뭘 어떠냐 대통령이 대구 경북에서 어떤 투표 지지율의 30% 이상을 까먹었다는 거죠. 이거는 경고음을 날린 거예요. 대구 경북에서. 대구 경북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구미 가서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좋은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님도 뭐 소문시장 가서 이래 했지만은 대구의 민심은 싸늘하다. 왜 30% 정도의 지지율이 빠져버렸느냐. 그것은 대단히 반성할 시점이다. 지금도 이번에 만약 깨달지 못하면은 지지율은 더 빠진다. 특히 대구 경북이 돌아서면은 윤석열 정부가 힘들지 않느냐. 이것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 TK 얘기를 하셨는데 대구, 경북 그 여론이 지금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군요. 뭐 매주
이제 대구 경북에 예. 내려가는 입장이고 많은 분들을 만나는 입장인데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아 이해를 못하겠다. 왜 김기현이 되면 되고 안철수가 되면 안 되냐. 대구도 지지율이 한 30% 빠졌을 때는 경고를 누구한테 날린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날린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네. 민심이 이렇게 곤란하고 난방비 폭탄뿐만 아니라 3고가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당무 개입할 정신이 있느냐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정신 좀 차려라. 더 이상 이렇게 가면은 정말 예의치 못한 사태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지금 대표님께서 소개한 여론조사가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2월 7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고요. 대통령 대구 지역 지지율이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45%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합에서 조사한 것은 또 다른 게 나오죠. 네네. 32%라는 게 나오고 또 대구 경북의 긍정 부정이 45%로 네, 좀 맞습니다. 똑같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에 대통령실은 여론에 민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이제 1년이 들어가는 시점이죠. 2년 차로 들어갔잖아요. 네. 1년 아직 안 된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경선에 잘못 이렇게 발을 들이는 바람에 굉장히 의아해하는 지지층들이 돌아서는 상황이 됐으면 이제는 방향 전환을 민심 쪽으로 하시는 게 맞다 이래 보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지지율도 떨어뜨리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지지율도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개입하면 안 되죠. 개입 안 해도 대통령실 한마디 안 해도 이미 후보들끼리 자기들이 다 대통령 발의합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특히 정무수석이 비대위원장 만나고 바로 기자들한테 안철수 후보를 디스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너무 도가 지나쳤다. 그래서 전체 대통령실이나 그 대통령의 분위기가 완전히 그 국민들하고 괴리되는 그런 분위기 아니냐. 이제는 다시 돌아와라 민심으로.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3월 8일까지면 한 달 동안 뭐 제주도부터 오늘 하잖아요. 놔두면 됩니다. 가만 놔둬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놔두면은 뭐 천하람이 올라와도 아이고 막 그것도 윤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좀 담대하게 해라. 북한한테만 담대하게 제안하지 말고 당내에 경선에서는 대통령실은 좀 담대해야 된다.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이 윤심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 말씀이네요. 손을 잡아야죠. 자 그리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올린 SNS 같은데 그 당원들 사이에 돌고 있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어요. 아마 김기현 후보 측 같은데요. 표 분산을 막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당대표는 김기현을 해주고 충청 수도권은 민영삼 김병민을 찍어주시고 기타 지역은 뭐 김재원 조수진 청년은 장해찬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맞다면요. 그게 그 사람들 희망사항인데 선관위가 지금 나서야 될 시점이 우선 그 지난번 1차 경선에서 나왔는 이제 선관위 발표가 없었잖아요. 지지율에. 그런데 각자 해석을 다 하는데 또 달리 또 안철수가 더 많이 나왔다, 뭐 김기현 더 많이 이런 얘기 다 다르게 뭐 해석하더라고요. 서로 해석에 따라 다른데 문제는 선관위 그때 엄중하게 나섰어야 된다. 그다음에 만약에 당의 사무처나 당직자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명 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제명을 해야 된다. 이번에도 발신 차점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잘못된 선거 관행을 잡으라고 똑바로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하라는 게 선관위인데 선관위가 가만히 있으면은 선관위가 그만 폐지하는 게 맞죠. 지금 사태가 이래까지 벌어졌는데 선관위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관계없는데 모르는 일이 아니고 이미 벌써 언론에서 발표가 나가고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선관위 역할을 좀 제대로 해라. 그것이 불공정이다. 컷오프 지라시가 다 돌고 있어요. 누가 몇 %? 거죠. 안철수 후보로 봐서는 화가 나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뭐 김기현 후보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자제들 하시는 게 맞다. 이거는 선관위에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지금 내년 총선 공천 때 벌써 살생부 논란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옛날 2016년 때 그때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지금 윤핵관들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또 대통령실이 저렇게 당무 개입을 하는 상황을 보면은 그것은 필연적으로 뭐 공천에 대한 학살들이 나올 거다. 네. 왜냐하면 벌써 뭐 살생부 안 나와도요. 한 30명 지역구에 한 30명 의원들은 나는 공천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30여 분 이상은 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 되면은 벌써 윤심에 나는 조금 멀어져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이나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대강 정리가 돼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대표가 뽑히면은 김기현 후보가 뽑히면은 뭐 윤핵관들 가만히 안 있겠죠. 이제는 그 제대로 세게 나갈 텐데 뭐 살생부 나오기 전에 언론에서 벌써 이런 얘기들이 누구는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다 나오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나는 국회의원 그냥 공천 못 받고 떨어져도 된다 이래 생각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할 거냐. 그래서 전당대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이나 비대위 또 선관위가 불공정 시비에 걸리면은 그것은 후폭풍이 굉장히 크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러면 또 다른 방향 모색은 뭐 집단 탈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하람 후보의 지지율을 제가 좀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20% 이상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당원 20% 이상 되면 지지율이 20% 이상 나와서 떨어지더라도 20% 이상 나온다 그럴 때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살생부로 예를 들어서 공천 탈락이 되는 상황보다는 오히려 바깥에서 새로운 모색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는 거. 제가 얘기했던 그게 4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에 이런 문제가 다 전개가 된다. 지난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전당대회 2, 3월 도 예측을 하셨고요. 그대로 됐고 4월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살생부도 그러면 많이 등장한다면 4월 이후에 등장할 수 있겠네요. 4월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무 개입하는 이러한 윤핵관들의 행포를 보면은 국민들 생각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래 될 경우에는 정말 그 국정 운영의 그 동력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게 대우 경북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의 여론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듯이 대우 경북의 여론은 여당이 굉장히 보수 정당이 주시하잖아요. 이렇게 여론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경고입니다. 이제는 당무 개입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고 비슷한 얘기인 거죠. 잘 되라고 하는 소리죠. 모두 까기가 아니고 모두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하고 좀 시간이 얼마 없지만 민주당 또 얘기를 좀 하면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는 될까요? 뭐 영장 청구하겠죠. 영장 청구하는데 이제 국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나 남아 있고 지금 이제 제가 특검 문제 얘기했잖아요. 우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들은 동의 얻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50억 클럽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 실체를 50억 클럽을 파면은 실체가 거의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가 국민이 되게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해하겠냐는 입장을 했기 때문에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빨리 조속히 해서 국민들의 의혹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풀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이것도 민주당에 대한 어떤 충고네요. 민주당이 전략을 좀 바꾸라는 얘기인데 민주당은 전략 안 바꾸더라고. 이거 바꾸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탁탁탁 넘어갈 것 같기도 한데요. 진행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그 곽상도 의원의 50억에 대한 분노가 이게 이제 국민들의 뭐 저는 70~80%가 엄청난 그 하나는 이제 실망감과 그러한 분노가 있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또 후딱 다 지나 버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